어금니 하나쯤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가 빠진 이후부터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소화가 흔들리고 얼굴이 변하고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진료실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이미 결정을 내리러 오신 것이죠. 선생님, 이건 뽑아야겠죠? 라고 말하시는 순간 저는 잠깐 멈춰 섭니다. 어쩌면 이 치아는 조금만 더 관리했더라면 뽑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주변 뼈는 녹고 있었고 염증은 뿌리 끝까지 퍼져 있었으며 통증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였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선 빼는 게 낫다는 판단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치아를 하나 뽑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틀니를 할지, 브릿지를 걸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을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안 채워도 되죠? 이 하나쯤은 없어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빼고 가만히 두면 옆에 있는 치아들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반대편 치아는 그 자리를 향해 내려오고 맞물림이 달라지며 턱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씹는 힘입니다. 사람은 한 끼 식사를 하면서 평균 600번 이상 턱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금니 하나가 빠지면 그 600번 중 최소 200번은 제대로 못 씹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위장이 자극받고 더 심하면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까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개쯤 없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땐 주변 조직이 탄탄해서 견뎌주지만 60세가 넘으면 뼈도 잇몸도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하나쯤으로 시작한 방심이 몇 년 뒤에는 전체 틀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봅니다. 저에게는 늘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어금니 하나를 뽑고 나서 그냥 두셨습니다. 통증도 없고 씹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죠. 그런데 2년쯤 지났을까요? 그 옆 치아에 충격이 누적돼 금이 갔고 결국 같이 뽑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반대편 그리고 앞니까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분은 식사 후 늘 탈이 나고 얼굴형이 바뀌고 말하는 소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지 치아 문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굴의 중심이 흔들리고 표정이 사라지고 자신감까지 잃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임플란트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마세요 라고요. 그 자리를 방치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무너지는 구조로 접어듭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요.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신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입안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없이 빈 공간이 여러 군데 있었고 이미 잇몸뼈는 상당히 흡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뼈를 근육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뼈가 녹는다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구강 안의 치조골은 아주 민감합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를 오래 두면 그 자리를 받치던 뼈는 서서히 작아지고 내려앉습니다. 마치 뿌리가 없어진 나무 밑에 흙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턱선이 무너지고 볼살이 꺼지고 인매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건 단지 외형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 상태에서 잘 안 씹히고 말할 때 발음이 새고 이유 없이 입안이 허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불편이 아닙니다.
입안 공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혀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음식물이 한쪽으로만 몰리는 등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소화장애,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일수록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즘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불편해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저는 이런 말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딱히 특별한 이상은 없고 공통점은 하나.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물을 잘게 자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작 운동은 턱 근육뿐 아니라 뇌, 얼굴 근육, 내장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하는 종합적인 생리작용입니다. 이 기능이 무너지면 사람은 말 그대로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근력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 기능이 느려지고 당 조절도 흔들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사 리듬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전신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진료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키는 구조물입니다. 단단히 심어진 하나의 인공 치아가 그 사람의 자세, 씹는 습관, 위장 건강, 말투, 얼굴 윤곽, 나아가 삶의 활력까지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어느 순간 전신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원인을 치아에서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돌고 돌다가 나중에 치과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선생님, 혹시 이 치아 때문일 수도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틀리하면 안 될까요? 이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 여건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되묻습니다. 편하게 씹고 말하고 웃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럼 저는 조용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틀니는 뼈에 고정되지 않고 잇몸 위에 얹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입안에 맞춰 끼우는 탈부착형 장치죠. 씹는 힘은 자연 치아의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점차 입안 점막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 헐거움, 음식물 끼임, 그리고 입안의 불편함이 점점 커집니다. 특히 아래쪽 틀니는 위보다 훨씬 더 잘 움직이고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식사를 점점 꺼려하게 됩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뼈에 직접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치아 뿌리 역할을 해주는 인공 기둥이 뼈에 심어지고 그 위에 보철물이 올라가는 방식이죠. 씹는 힘은 자연 치아의 7090%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고 단단한 음식도 큰 무리 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잇몸뼈가 너무 많이 흡수됐거나 전신질환이 심한 경우, 구강위생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엔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틀니가 나쁜 것도 임플란트가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입안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턱에만 부분 틀니를 쓰시다가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께는 임플란트로 고정된 틀니, 즉 임플란트 틀니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이건 양쪽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틀니를 안정적으로 얹는 방식이라 헐거움이 줄고 식사도 편안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전체 치아를 임플란트로 심는 게 부담스러우실 경우 꼭 필요한 위치에만 선택적으로 시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틀니냐 임플란트냐를 따지기 전에 본인의 생활을 먼저 그려보세요. 매일 식사 후 입안이 아픈 분, 말하는 게 불편한 분, 외출이나 모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분명 더 안정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틀니로는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임플란트로는 대체할 수 없는 사정도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원하느냐입니다. 처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많이 아픈가요? 저는 그 물음에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무서운 건 아픔보다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에요.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취를 충분히 하고 뼈 상태가 괜찮다면 시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안쪽으로 끝나기도 하죠. 물론 경우에 따라 뼈 이식이 필요하거나 감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대부분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니어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잇몸뼈 밀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서두르는 치료는 오히려 부담만 줍니다. 저는 오히려 천천히 조금씩 단계를 나눠서 설명드리고 환자분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도 줄고 결과도 좋아지죠. 아프냐고요? 물론 마취가 풀린 뒤엔 약간의 욱신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통제 한두 번 복용으로 컨트롤되는 수준입니다. 많이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라고 하세요. 오히려 틀니를 새로 맞췄을 때의 헐거움이나 입안, 헛바람, 점막 통증이 더 힘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지 인공 치아를 심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술에는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것 외에도 삶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 똑바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 웃을 때 손으로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변화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선생님, 임플란트는 몇 년가요? 이건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잘 관리하면 10년, 20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15년 넘게 사용 중인 환자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사용 습관, 구강위생, 전신질환 여부에 따라 수명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심고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꼭 정기검진을 통해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땐 간단히 조정해주는 유지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죠. 자동차도 오래 타려면 엔진 오일을 갈아주듯이요. 또 하나, 방문 횟수가 걱정되시는 분도 많습니다. 몇 번 병원에 와야 하죠. 일반적으로는 상담, 시술, 보철 부착까지 약 3번에서 4번 정도입니다. 중간에 회복 기간이 들어가면 2,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지만 방문 간격이 길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술 후 통증 관리와 일상생활 적응이 훨씬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진료보다도 진료 후 설명을 더 오래 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리가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하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번 치료는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십니다. 그 한마디를 이해하신 분들은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치료가 끝나고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젠 웃을 때도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진료를 합니다. 치료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고 또 하나는 미리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절대 가볍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의 뼈와 인공치근이 제대로 붙지 않거나 붙었다가 어느 시점에 염증이나 통증으로 인해 다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크게 나누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기 전의 준비 부족입니다.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심거나 기존 감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른 경우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 후 관리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당뇨가 있는 분이 혈당 조절을 하지 않거나 양치 습관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세균이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에 자리 잡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는 자연 치아의 풍치와 비슷한 현상으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인공치아 자체를 뽑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를 악무는 습관, 턱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식사 방식, 딱딱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반복된 자극이 임플란트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를 악무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임플란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교합 보호 장치나 뺨에 끼우는 마우스피스를 권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 검진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뒤에는 반드시 일정한 주기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염증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은 꼭 검진을 받아야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검진을 미루시다가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술은 내 몸에 들어오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관리해야 하고 그만큼 섬세하게 반응해줘야 한다고요. 실제로 저에게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10년 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양치를 꼼꼼히 하고 정기 점검을 빠뜨리지 않고 불편할 땐 바로 병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실패할 확률은 크게 낮아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기치 않게 면역 상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생활 중에 큰 충격을 받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초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과 관심입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건 치료 이후의 삶입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단지 치아 하나를 심는 시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과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오래도록 지켜내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환자분의 뒷모습을 보면 저는 늘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던 그분이 그 선택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기로 한 분도, 틀니를 선택한 분도, 혹은 일단 그냥 두겠다고 한 분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 믿고 돌아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선생님, 지금 남아있는 치아부터 지켜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지 않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치아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를 하나 잃는 건 하루의 일이지만 그 하나를 다시 되찾는 데는 시간도 비용도 에너지까지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선택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를 닦는 시간은 짧게는 하루 3번, 길게는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시간이라고요. 식사 후 바로 가볍게 물로 헹구는 습관, 너무 단단한 음식은 피하는 식습관,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 이 모두가 치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가짐입니다. 치료를 미루는 분들 중엔 두려움 때문이신 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유는 익숙함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편해진 상태에 익숙해지면 몸은 점점 적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나빠져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건 고통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치과는 아프기 전에 오는 곳이라고요. 치료가 아니라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바뀌는 결과를 저는 매일 봅니다. 임플란트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방치가 아니라 관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치아가 몇 개든 그것이 온전한 삶을 위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치아는 단순히 기능을 하는 부위가 아니라 내 얼굴을 지탱하고 내 말을 전하고 내 식탁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거울 앞에서 내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리가 시작됩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작은 징후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챙기다 보면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가 되고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단지 빠졌다고 해서 모두 늦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저는 항상 존중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나이 들며 마주하는 건강의 모든 순간들을 조용히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